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넓어도 내 할 일은 없습니다. 나는 취준생입니다. 청년 실업률 9.2%도 참으로 암담한 수치인데 청년 체감 실업률은 그의 2배가 넘는 21.5%.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엔 취업 과외를 받는 친구들도 많아졌습니다. 요즘 취준생의 최대 관심사는 실무 경험을 쌓는 일. 취업 성공의 열쇠가 될까 해서 우린 인턴이란 낯선 세상에 뛰어듭니다. 이력서의 한 줄, 자기소개서의 기묘한 이야깃거리를 위해서죠. 나중에 이제 자소서 쓸 때 다들 좀 한 줄이라도 더 쓰려고 뭔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소서라고도 하잖아요. 일단 가서 어쨌든 간에 내가 같은 공간에 있어서 보고 뭐라도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높아지니까.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라지만 막상 인턴을 경험해보면 그게 참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괴물 같은 건데 이 사회가 낳은 괴물, 취업시장이 낳은 괴물 같다. 인턴 뽑을 때 막 되게 당연하게 무급 영어 플루언트 해야 되고 24시간 언제든 연락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정글에 떨어뜨려 놓고서는 다 헤쳐나오고 혼자서 살아남아야 되는 서바이벌 같은. 인턴들은 다 10만 원 받고 저 근데 그게 다 그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냥 욕은 기본이었고 부를 때도 그냥 제 토익 점수가 뭐 980이다 이러면 그냥 980 일로 와봐 이런 식으로. 남자 인턴들을 데려가서 인형탈 알바를 시켰다고. 거기 지하에 창고가 있었어요. 거기를 청소했어요. 제 주변 친구들이 다 인턴에 가서 복사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절박해서 선택하긴 했지만 어딘가 이상한 세계에 끌려온 것 같은 현실. 나는 인턴입니다. 이 가을 다시 취직 시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대학 입시가 끝나면 이런 가슴 조이는 시험은 없을 줄 알았는데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이네요. 요즘엔 취직 시험을 위한 학원도 꽤 많아졌는데요. 입시 때보다 더 절박한 마음으로 취준생들은 시험 준비에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입사 지원서 제출하고 나서 면접 보고 나서 그냥 머릿속에 지워버리세요. 결과를. 되는 곳들은 돼. 연락이 와. 아시겠죠? 그러니까 힘을 좀 내라고. 오케이. 지금 이제 말할 때 취업 과외 백미라 하는 모의 면접 수업.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 거야. 그럼 이제부터 이제 그 본인들의 과거 사회 경험, 뭐 인턴이나 알바나 이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디테일한 구조화 면접을 할게요. 구조화 면접은 인턴 생활하시면서 어렸던 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답변을 듣고 내가 또 추가 질문하는 거야.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는 질문을 보고 구조화 면접이라는데 인형 씨. 인턴 경험에 관한 질문은 입사 면접의 단골 메뉴죠. 인턴과 사회 경험들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 곳에서 인턴 생활을 하시면서 느꼈던 점이 뭐예요? 제가 지금 용산경찰서 소속으로 아랍어 통역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오히려 통역을 잘 하라고 압박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때 당황하지 않고 무엇을 경험했느냐보다 그것을 통해 무엇을 느꼈느냐를 더 잘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지금 이 내용만 듣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데 그러면 순발력과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둘 다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수행 통역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이처럼 요즘엔 그 인턴이 있었던 점이 입사의 뭐였었고, 필수 코스처럼 돼버렸습니다. 이 4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요즘 취업하려면 좀 중요한 스펙들이 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업무에 쓸 수 있는 업무 경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령 뭐 인턴이나 그런 거? 네네네. 저 인턴십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열정페이를 받았었어요. 근데 그
페이를 적게 받았지만 저는 인턴 경험을 통해서 그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경험들을 너무나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인턴 경험은 회사 입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슬레이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인턴을 하면서 무엇을 얻고 잃는지 오늘은 인턴을 경험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저는 24살이고 서희주라고 하고 지금 막학기고 취업 준비 중입니다. 저는 이지수고 23살이고요.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취업 준비생 26살 장현진입니다. 저는 25살 서동균이라고 하고요. 내년에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균 씨 얘기부터 해볼까요? 동균 씨는 아르바이트를 2개나 하면서 마지막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공은 신문방송학. 최근 광고 기획자가 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동균 씨는 지난해 광고 회사에서 6개월 동안 인턴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정했습니다. 적성이 이곳이 맞는지, 직무에 관련돼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보자 생각이 들어서 6개월 동안 진행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페이 자체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었어요. 소위 열정 페이라고 하는 그게 딱 들어맞는 경우였는데요. 저는 이제 월 60만 원을 이야기 받고 하루 동안 고민을 좀 해봤어요. 많은 인턴들이 첫 번째로 꼽는 어려움, 바로 너무도 팍팍한 주머니 사정입니다. 한 달 월급 50만 원이었어요. 급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거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시급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시급이 3천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딱 보자마자 현실을 딱 느꼈다고 해야 될까? 편의점 알바보다도 더 낮은 급여를 받고 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거구나. 회사 쪽에서 한 달에 40만 원을 주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것도. 그리고 학교에서 또 40만 원을 줘서 결국에는 한 달에 80만 원 받는 셈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호텔에서 회계 일을 했던 현진 씨의 급여는 더 놀랍습니다. 네, 풀타임으로 했었어요. 아예 휴학하고 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월급은 한 어느 정도 됐어요? 월 10만 원이요. 10만 원? 네, 인턴들은 다 10만 원 받고. 너무 적지 않아요? 적은데 그게 다 그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인턴들은 보통 다 그쪽에서 그렇게 10만 원만 주고 어차피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너희들에게 주는 거니까 너희들에게 좋은 거니까 근데 아예 무페이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뭐 10만 원이라도 주면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거든요, 사실은. 그다음에 엄청 언론사에서 인턴 기자로 일했다는 정현 씨도 사정은 아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12시간 넘게 일을 하는 건데 당시에 월급이 6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2달, 그것도 한 달 끝나고 주는 것도 아니고 2달 끝나고 한꺼번에 활동비 명목으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인턴이라는 말을 쓰면 최저임금을 줘야 되니까 교육생 이런 말을 썼고 2달 일하고 나서 130만 원을 받았는데 거기다가 또 3.3%를 뗐어요. 소득세를 누가 신고를 해서 노동부에. 그래서 최저임금 주는 방향으로 대신 그러니까 약간 인턴 숫자를 확 줄여버리더라고요. 회사 입장에서 약간 비용이니까 그게 과연 여기서 꼭 해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60만 원은 사실 생활비만으로도 부족한 금액인데 동균 씨는 60만 원 받고도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네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속으로 내심 나는 과연 60만 원 밖에 못 받을 사람인가 라는 걱정과 고민도 약간은 있었죠. 열정 페이였지만 일에 점점 숙련돼 가면서 동균 씨는 광고 제작에 관련된 조금은 전문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덕에 고단한 인턴 생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오탈자 수정부터 시작해서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고객사와 이제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광고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 있어서 뭐 옆에서 같은 아이디어 회의도 진행을 하고 한두 달 남았을 때는 그땐 직접 제안서를 작성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클라이언트한테 그 제안서를 뭐 보내보기도 하고 뭐 좋은 답도 들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래도 동균 씨 정도면 성공적인 인턴 생활이라고 하는데 과연 다른 인턴 경험자들의 일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마음은 이제 3학년 2학기 취업 준비를 하는 몇몇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작하는 거는 인턴을 모집한다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업이나 뭐 마케팅 쪽으로 뭐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는데 일단 막상 채용이 되고 나니까 그 회사 쪽에서도 저희를 부를 때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 마케팅에서 뭐 직접적으로 뭐 영업을 나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자료 정리만 계속했거든요. 데이터 정리만. 저는 공기업에 갔을 때 1, 2월 달에 했는데 하필 그때가 인사이동 시즌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 좀 일을 많이 사실 안 시켜가지고 막 힘들고 그런 거는 없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사원급 분들도 되게 미안하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첫 번째로 인턴했던 마케팅 대행사였는데 고객사의 이벤트를 저희 회사에서 그때 일했던 회사에서 대행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인형탈 알바를 구인을 하지 않고 저희 인턴들 중에서 남자 인턴들을 데려가서 인형탈 알바를 시켰다고. 솔직히 저희들끼리는 친했으니까 회사 욕을 많이 했죠. 어떻게 이런 회사가 있을 수 있냐. 솔직히 알바 구인하는 돈 아끼려고 저희는 어차피 급여가 0원이니까 저희를 시킨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래처한테 뭘 보내는 우편 업무나 이렇게 있으면은 뭐 테이프를 붙이고 뭐 되게 단편적이고 약간 반복되는 업무 그런 것도 했었고 한 번은 그 어떤 창고가 거기 지하에 창고가 있었어요. 거기를 청소했어요. 거기 같이 지원한 사람들끼리. 그때는 그냥 뭐 다들 이러니까 별 생각 없이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좀 아니다 싶었던 것 같아요. 작은 기업에서는 솔직히 그런 거보다는 그냥 허드렛 일 시키려고 그러려고 채용하는 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싸게? 네, 싸고 그냥 정직원 시키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허드렛 일 복사 뭐 이런 거.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소모품 같은? 근데 또 회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애들을. 그러니까 잡일을 정규직한테 시키기는 조금 아까우니까 노동력이 그런 잉여? 업무 같은 거를 처리해줄 좀 덜 숙련되더라도 그런 애들이 필요하니까 계속 자기들도 뽑는 거 아니에요, 인턴을. 무한 반복되는 단순 업무 앞에서 점점 작아지는 자신과 마주합니다. 8주 인턴이 끝났을 때 그때 허무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그때는 다시 그 회사에 뭔가 계속 다니게 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8주 동안은 일을 했지만 또 다시 그 회사랑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뭐 출입증 반납하고. 그래서 그때 조금 씁쓸했죠. 필요할 때 뽑아 쓰고 난 뒤엔 버리는 티슈 인턴이란 신조어가 실감난다는 인턴들. 원래 인턴은 훈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선 훈련이 빠진 자리에 허드렛 일만 쌓여있네요. 한국에서 문제가 뭐냐면 그 배우는 과정이 없다는 거죠. 일을 시키는 과정만 있고요. 가서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해서 내가 인턴을 한다 그러면 저 마케팅이란 이런 거다.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지만 실제로 이런 것이다라고 차근차근 가르쳐주면서 자, 이렇게 했지.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럼 이것도 해보고 실습도 해보고 하는 아주 커리큘럼이 꽉 짜져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자마자 뭐 그냥 그 눈치 봐가지고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육 프로그램이냐 아니라는 개념이 제일 크고요.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했는데 교육을 안 받았어. 그럼 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 말씀하신 열정페이가 돼버리는 거죠. 열정페이,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력서에 한 줄 쓰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게 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 때 지원자의 스펙이나 인적 사항을 가리고 뽑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 등을 묻지 못하게 하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반기 공공부문 채용 때부터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이미 경력직 공무원 채용으로까지 확대된 블라인드 채용을 사기업으로까지 확대하려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블라인드 채용이 본격화되면 학벌이나 학점 등 다른 스펙보다 직무 능력을 가늠하는 인턴 경험이 취업에 있어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합니다. 스펙이 빠진 자리에 들어오는 게 뭐냐를 생각해 보면 너 학점 몇 점 받으면 내가 뽑아줄게가 아니라 직무적인 경험이 있으면 뽑아줄게로 바뀌었는데 인턴이라는 부분이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직무적으로 뽑을 때는 인턴이라는 것을 하는 게 필수일 수밖에 없어요. 직무 경험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채용 패턴이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고요. 블라인드 채용한 이후로 학벌 위주의 채용은 조금 많이 열려서 그런 건 좋은데 이제 직무 위주의 채용이다 보니까 이제 이 인턴이나 현장 이런 형태의 직무 체험이 되게 중요해졌다는 게 좀 달라진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하는 취준생들은 인턴이란 경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필수적인 것 같아요. 이게 시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은 어떤 회사를 가도 인턴 경험 있는 게 확실히 어드밴티지가 주어지니까 저는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고 자소서 쓰는 거에도 저희가 뭘 했다는 거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확실히 저는 있는 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인턴 경험이 굉장히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아예 채용을 할 때부터 대놓고 물어보는 기업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전에 어디서 일해본 적이 있냐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인턴 경험이 없으면은 그 질문에서 경험이 없습니다. 실무 경험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는 순간 이 면접자 입장에서는 좀 이게 나는 채용되기가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큰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청년 인턴에 지원해 중소기업에서 2번의 인턴을 하며 참기 힘든 시간을 보낸 미영 씨. 노예 같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른 말도 다 필요 없이 그냥 노예. 네. 인턴. 미영 씨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격리로 그러니까 회사의 돈을 관리하러 어쨌든 그쪽으로 들어간 건데 전 제가 개인 비서인 줄 알았어요. 사장님 개인 비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뭐 새벽, 주말 이런 거 없어요. 사장님이 카톡을 해요. 이거 몇 시에 나한테 얘기해. 저는 그 시간 맞춰갖고 제가 제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놓고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사장님 이거 하셔야 돼요. 사장님이 그러시다 보니까 거래처에서도 저한테 새벽에 연락을 하더라고요. 4시에서 6시 사이에도 카톡이 와요. 업무적인 걸로. 저는 자고 있을 시간인데. 자기들은 아무리 활동을 하는 시간이라지만 상대방 생각을 하면은 업무적인 거는 그래도 9시 넘어서 보내주는 게 맞잖아요. 게다가 상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성적인 모멸감을 주는 말들을 던졌습니다. 격리니까 당연히 격리는 커피 타와야지. 여자가 커피 타야 맛있어. 미스 고 이리 와봐. 그러면 내로 가면은 얼굴 보면서 눈 보고서 얘기를 해도 되는데 굳이 가슴 좀 보면서 가슴 뜨거워지게 커피 한 잔 타와봐. 이런 식으로 커피 타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렇게 굳이 미스 고라고 옛날 다방 아가씨들처럼 그렇게 안 불러도 되는 것 같다. 제 이름 아시지 않냐? 이름으로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장님 귀에 들어가서 넌 진짜 싸가지 없고 개념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어제 2군데를 있었어요. 결국 미영 씨는 6개월 만에 인턴을 그만두게 되었고 최근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한 게
어디 미영 씨뿐일까요? 내 식구 아니야. 저는 솔직히 제가 당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첫 번째 회사 들어가자마자 너무나 많이 당해서 그때 깜짝 놀랐죠. 예를 들어서 저한테 뭐 주말에 나와라. 주말에 출근해서 자기랑 같이 공연을 보러 가자. 결혼한 아저씨가. 네. 아니면 회사에 뭐 40 거의 다 되신 분이 계셨는데 걔가 너 마음에 든다는데 너네 한번 만나볼래?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클라이언트 있으면 뭐 같이 술자리를 하면 얘 어때요? 얘 지금 남자친구 없다던데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가장 저한테 크게 좀 충격이었던 거는 제 사수가 저한테 만나자고 했던 게 전 정말 충격이었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사이인데. 지나고 나니까 저도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때는 정말 힘들었었죠.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성폭행 위험에 노출된 여성 인턴들. 실제로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요. 한 여성 단체에서 내놓은 상담 건수를 보더라도 직장 내 성폭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저런 흉흉한 소문이 많아 지수 씨는 안정적으로 학교에서 연결해주는 산학협력 인턴에 지원했습니다. 제가 그때 4학년 1학기였는데요. 이제 4학년 1학기 마치고 나서 그때까지도 인턴 경험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그냥 괜히 좀 조급한 마음도 들고 뭐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됐었어요. 문화 콘텐츠를 전공한 그녀는 실무 경험으로는 꽤 만족스러운 인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명의 상사였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적인 모멸감, 보호받지 못하는 인턴의 피해를 고스란히 겪어야 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그냥 욕은 기본이었고 부를 때도 그냥 야야 이렇게 부르시고 그 만약에 제 토익 점수가 뭐 980이다 이러면 야 980 일로 와봐 이런 식으로 제 입장에서는 제가 거기에 계속 다닐 것도 아니고 그냥 2달 동안 인턴하는 건데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뭐 다른 팀장님이 일을 주셔서 그걸 하고 있으면 그분이 또 오셔가지고 너가 이걸 왜 하고 있냐 네가 이거 하면 뭐가 될 것 같냐 네가 그러니까 꼴통 소리 듣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저한테 꼴통이라고 한 적도 없는데 혼자 와서 그렇게 기분 나쁜 소리 하시고 그런 식으로 좀 네 많이. 그런데 어이없는 일은 인턴이 끝나고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나마 이게 산학협력이니까 학교에다 보고서를 내야 되거든요. 인턴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 다 썼어요. 제가 당한 일들 다 쓰고 너무 기분이 나빴다 이런 것도 쓰고 그냥 근데 너 나쁜 것만 쓴 게 아니라 제가 뭐 어떻게 해서 배웠다 이런 것도 쓰고 사실을 다 적었는데 나중에 친구가 그 산학협력으로 인턴 하려고 이제 보고서들을 보는데 제 걸 봤대요. 그런 걸 다 삭제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필터링이 돼 있었대요. 그런 나쁜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얘기해봤자 안 들어주고 그런구나 했어요. 사실 취업이 걸려있는 문제라 조목조목 따지며 사후평가를 속 시원히 쓰기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인턴 끝나고 나면 그 현장 실습이 끝나고 나면 그 체험 수기를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그 학교 측에서 아예 그거를 받게 돼 있는데 좋은 얘기를 쓰도록 유도가 돼 있더라고요. 산학협력이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수기를 적게 돼 있는데 그 평가에는 항목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 업무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뭐 불합리했다 아니면은 건의할 것이 있다 이렇게 주관식으로 적을 수 있는 란이 있긴 한데 그 체험 수기는 대놓고 약간 우수 체험 수기를 뽑아서 상을 주겠다라고 그 공지에 써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써 있으면은 어느 학생이 나쁜 말을 쓰겠어요. 다 좋은 거 쓰면서 뭐 많이 배웠다, 뭘 배웠다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그 산학협력의 발전을 막는 제도가 아닌가 싶었어요. 여기만 보셔도 노동 구조에서 가장 밑바닥이 된 인턴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보호가 있긴 있는 걸까요? 노동법상으로
보호에서 제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턴들도 나중에 어쨌든 그 산업에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상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인턴들이 받고 있는 열악한 근로 조건에 대해서 고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업계에 대해서 소문이 이제 퍼지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취약계층인 만큼 자신이 처해 있는 열악한 근로 조건 그리고 근로 환경에 대한 솔직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네.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름하여 청년 열정 폐위 방지법. 현재 인턴을 보호할 법률안이 발의돼 1년째 계류 중인데요. 인턴의 정의나 업무의 범위 등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지금껏 우리 사회가 인턴 보호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인턴을 하면 취업하기가 정말 쉬워지기는 하는 건가요? 최근엔 인터넷 문조차도 좁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올해 공기업의 경우 지난해보다 채용 인원이 줄었습니다. 벌써 2년째 취업 준비를 하는 대용 씨는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대학 내내 부지런히 공기업 인턴으로 이력을 쌓아왔죠. 대학교 시절부터 계속 인턴을 솔직히 말해서는 좀 생계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막 뚜렷한 목표보다는 돈적인 게 좀 커서 뭐 다른 사람들보다 알바 같은 게 조금 힘들어가지고 인턴이라는 걸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서류를 넣고 최종 면접에서 떨어져도 인턴을 하고 다시 이렇게 쳇바퀴처럼 계속 인턴을 했더니 벌써 5번째 인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방학 때마다 짧게 뭐 짧은 건 1달 아니면은 2달? 솔직히 길게는 안 했어요. 어차피 방학 동안 하나 보니까 길게는 못 하고 짧게만 하고 이제 지금 졸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은 길게 지금이 5개월짜리 인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낮에는 인턴, 밤에는 취준생으로 버티고 있는 대용 씨는 자신의 인턴 경험이 무용지물이 될까 두렵습니다. 공공기관 청년 인턴 정규직 전환 현황을 보면 전체 245개 기관 중 152개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턴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용 씨는 인턴 경험 후 채용되는 경우는 아니었지만 인턴 경력이 어떻게든 쓰임새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은 현실입니다. 쓰기는 쓰는데 아예 그렇게 명시되는 데도 있어요. 4개월 이상만 쓰세요. 이렇게. 공공기관, 뭐 공기업, 인턴 4개월 이상만 쓰세요. 그래도 안 쓰기엔 솔직히 아깝잖아요. 여태까지 한 게 있는데. 그래서 그냥 계속 적고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기는 않더라고요. 시간만 계속 나이는 먹고 시간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결국 인턴을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긴데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인턴 경력을 관리하는 게 좋은 걸까요? 고민이 많은 동균 씨가 인턴을 한 번 더 하는 게 어떨지 취업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하게 된 거예요? 뭐 지금 보면은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광고에 대해서 해왔고 그리고 A라는 직무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오고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이력이 되거든요. 게다가 지금 마지막에 인턴까지 해서 인턴에서 그런 직무를 직접 해봤는데 6개월 동안 하면서 직접 이걸 했으니까 광고회사 입장에서 보기에도 이 친구는 A를 모르고 그냥 있어 보이니까 재밌어 보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알고 있구나라고 해서 시행착오를 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있는 이력 상태에서 뭐 추가적으로 인턴십을 한 번 더 해보는 게 더 바람직할까 좀 고민이 있는데요. 대기업이라는 문화 자체가 궁금하고요. 대기업과의 차이점이 있는가가 가장 궁금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이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적으로 좀 더 잘 갖춰져 있다, 안 갖춰졌다라는 거지. 사실 인턴 경험이 왜 필요한 거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광고회사의 실태를 잘 알고 있다. 이래봤으니까 알고서 이 친구가 A를 지원하는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은 대학생이 이렇게 A 직무를 뭐 6개월 인턴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그러면 경력직이지 뭐 이게 뭐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턴이 좋은 스펙이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배웠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뭐 이걸 왜냐하면 기업들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인턴에서 굉장히 우수하고 잘한 애가 인턴을 3개월 한 애가 6개월 한 애보다는 좀 덜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턴을 했는데도 그 직무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직무에 대해서 그래 네가 생각하는 마케팅이란 무엇이지? 네가 생각하는 R&D란 무엇이지? 라고 했는데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면 사실 인턴을 해도 그 기업들이 원하는 건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턴을 하면서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런 부분을 내가 알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허드렛 일만 하다가 오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그런 주제의식,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인턴을 체험하시면 그래도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 회사에서 인턴을 했다고 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일단 그 자체로는 그렇게 실무경험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할 때 불러서 그 인턴 생활을 몇 개월 했는지 그리고 그 업무를 어떻게 수행했으며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이제 신청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제 그 잠재력이나 지원자의 역량을 파악하는 게 요즘 채용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취준생이 직장을 얻는 일은 생계를 해결하는 길이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그것은 청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 단추를 끼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본 대한민국의 자화상은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때 생각한 게 이런 게 사회생활이라면 진짜 회사 안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했어요. 정말 배웠죠. 사회란 어떤 것인가. 더럽다 이런 생각. 인턴이라든지 청년들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변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들을 그냥 단순히 하나의 그냥 생산도구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 미래를 이끌어갈 원동력으로 생각을 하고 이들을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끌어 나갈 하나의 이제 동반자적인 성격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은 말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꿈도 없고 패기도 없다고요. 하지만 나는 꿈이 있습니다. 고생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다만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을 뿐입니다. 꿈을 향한 여정에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당당하게 웃으며 일하고 싶습니다. 나는 인턴입니다. 제보를 해서 이제 사건이 완전히 뒤바뀐 건 사실이고요. 요양병원에서 80대 치매 환자 폭행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공장에 산업재해를 은폐한 부분을 내부 보완을 하였습니다. 마음고생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의라는 저 글자를 쇠망치로 깨부수고 싶은 마음입니다. If I need a cause for celebration or a comfort I can use to ease my mind, I rely on my imagination and I dream of an imaginary time.